안녕하세요. 방구석 세계관입니다. 케빈 워시 지목의 이유를 분석함에 앞서 먼저 K자형 양극화 문제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전광판 뒤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남모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로 뚜렷해진 K자형 양극화 때문입니다. 자산 가격만 오르고 실물 경기는 바닥을 기는 이 기묘한 불균형은 이제 경제를 넘어 정치적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감의 결정판이 바로 조란 맘다니의 등장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파고든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된 사건.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집값과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트럼프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주가를 띄우는 것만으로는 4년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트럼프는 이 K자 경제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가장 정교한 칼을 골랐을 겁니다.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사람들은 워시를 두고 매파냐 비둘기파냐 논쟁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워시는 자산 버블의 위험성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연준이 쏟아부은 공짜 돈, 즉 이지머니가 실물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자산가들의 배만 불렸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가 맘다니 쇼크 이후 워시를 지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 정부 4년차 정권 교체 시기에는 자산 가격만 올라 부자만 더 부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우고 실제 서민 경제가 살아났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싶을 겁니다. 지금처럼 K자로 벌어지기만 한다면 정권은 민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워시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는 지원을 해주고 유동성의 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려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과 주거비용을 낮춥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말하는 어포더블 경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적 긴축을 통해 시중에 풀린 투기성 자금은 엄격하게 회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민들은 대출 이자가 줄어 한숨 돌리지만 자산 시장의 거품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시적인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산들의 타격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지명 직후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는 귀금속과 코인 자산들의 폭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워시가 집요하게 강조하는 키워드는 단 하나, 바로 생산성입니다. 그는 AI 기술 혁명이 가져올 생산성 폭발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실질 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혁신을 통해 물건값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게 유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골디락스가 가능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중간선거 전까지는 자산 가격을 적당히 유지하겠지만 그 이후 2년은 철저하게 생산성에 기반한 성장에 올인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맘다니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반발을 잠재우고 본인들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 계층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리는 4년 뒤의 모습은 명확합니다. GDP는 빠르게 우상향하는데 자산 가격의 광기는 사라진 상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지 못한 서민들도 내 월급으로 충분히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맘다니 쇼크로 시작된 위기감을 딛고 트럼프가 워시라는 카드를 통해 완성하려는 K자 경제의 종말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이 상대 세력에게 넘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로는 현재의 스탠스에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품의 파도에 올라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효율적인지, 누가 진짜 생산성을 내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오늘의 방구석 세계관은 여기까지입니다.